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는데요. 가끔씩 엄마가 요리할 때 곁에서 보면서 배웠던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도 곧잘 엄마 손맛을 따라해서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은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10년 넘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죠. 저희 식당 근처 회사에 근무하셨던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에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곤 남편을 슬쩍 데리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영훈이 음식 솜씨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아. 사부인 닮아가지고 손맛이 아주 굿이야 굿. 사부인께서 후계자를 정말 잘 찾으셨어.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예전에 사부인 가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전해드리렴. 진우도 요즘 건강하게 음식 잘 먹어서 그런지 참 보기 좋아. 그렇죠. 와이프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그냥 밥에다가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그릇 그냥 뚝딱이라니까요. 내가 와이프 진짜 잘 만났지 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면서 저한테 엄청 칭찬했다니까요. 다들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영훈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완전 어깨에 으쓱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 뭐냐, 핸드폰 가지고 레시피 죄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해서 뚝딱 다들 잘만 만들더라. 영은이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니? 거기다가 식당 하는데 그 정도는 요리해야지. 요리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 식당 운영이나 하겠어? 참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영은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니까. 주부가 음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봤어? 영훈이 칭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유, 영훈아,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시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하는 거야. 어쩜 매번 그렇게 말하는지 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영훈이는 당연히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질투는 무슨? 내가 질투할 게 없어서 영훈이를 질투하겠어요? 그냥 오버해서 띄워주니까 말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딱 찔리는 구석 찍으니까 괜히 화내는 것 봐. 영은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뭐 잘못한 말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도 잘해야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건 다들 처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제 음식을 맛볼 때마다 시부가 칭찬을 하니 사실 음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차리길 바라셨어요. 재료를 사두시고는 저보고 만들라고 하시거나 미리 음식을 해오라고도 하셨죠.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시키고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부며 남편이며 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감탄하고 좋아해주니
시모는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셨지만 은근히 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진 건 하나 없으면서 늘 잘나가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 저번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거든? 나한테 마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외모가 좀 별로더라고. 재력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솔직히 매일 볼 얼굴인데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언제면 그 정도 재력에 딱 내 스타일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충분히 탐날만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나? 누나는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살 거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잣집에 시집을 가? 눈이나 낮춰. 그리고 저번에 그 사람도 누나한테는 엄청 과분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냐? 누나가 원하던 게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 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왜 내가 일을 하냐? 그런 집은 가정부도 다 있는 건데 살림 못해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느라고 안 가는 거거든? 애초에 내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였으면 난 진작에 결혼했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 맨날 살림만 하고 살 텐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올케. 저번에 보니까 올케네 가게 근처에 병원 있던데 거기 선생님들은 밥 먹으러 안 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주 오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옆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도 크게 하셔서 재력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어머, 올케, 너무한다. 나보고 가게 하는 사람이나 만나라는 거야?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못 만나. 올케도 가게 일 하면서 알 거 아니야? 너무 억세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난 좀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전문직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올케 보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수준이라서. 그냥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우가 절 무시하기에는 신우는 작은 회사 경리였죠. 그나마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겨서 남자들과도 잘 만났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통에 상대방 측에서 헤어짐을 통보할 때가 많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찬 거라고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무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준비해야 하루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시무와 신우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해했어요. 영은아, 너는 가게 일 안 지겹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거기다가 저녁까지 하고 나서도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는 사부인이 제일 신기해. 내 딸 자식 같았으면 자기같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가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 하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안 말리셨다니.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옳게 서운하게.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그런 노력 안 하셨겠어? 안 그래도 딸내미가 주방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안 그래, 옳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지. 나나 동생이나 잘 자라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사부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식이라고는 영혼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자기 팔자 닮아가지고 가게 물려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니. 네 시아버지야, 네가 손맛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건 네 시아버지가 밥이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어. 애 낳고 바빠 죽겠는데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밥에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진우도 좀 밥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결혼도 오죽하면 밥집 사장이랑 했겠어. 옳게도 웃기지? 솔직히 옳게 정도 하는 밥집이야 많긴 많은데 아빠가 옳게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진우가 홀라당 반한 거 알지? 진우와 시모가 만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우는 그때부터 세상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우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옳게, 혹시 내일 좀 바빠?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옳게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지?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옳게 내일 도시락 하나만 싸줄 수 있어? 아,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네? 근데 오늘 야근이라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기에는 무리라서. 내일요? 아,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거 싸드리면 돼요? 그냥 일반 밥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면 되나요? 형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 주말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안 가서 그냥 겸사겸사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싸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왕 싸줄 거 좀 맛있는 거 위주로 싸주면 안 돼? 고기 반찬도 좀 여러 가지로 넣어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푸짐하게는 싸가야 하지 않겠어? 옳게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놓고 놔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종종 신우가 주말에 잔업이 있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도시락을 싸주곤 했어요. 신우는 도시락을 싸줄 때는 딴 사람이 된 듯 저에게 엄청 잘해줬고 안 하던 칭찬까지 해주면서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바로 신우는 자신과 잘 돼가는 전문직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든 거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온 거였어요. 형님, 혹시 도시락 싸는 거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만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받아보고 그 만나시는 분께서
형님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아, 아유, 알아버렸네. 아니, 나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올케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그냥 머리 좀 써봤어. 근데 올케 도시락 먹어보고서는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진 거 있지? 진짜 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만날 때마다 도시락 주니까 평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도 형님, 매번 형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형님이 진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아닌 거 알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락 나도 쌀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재료도 못 사고 그렇잖아. 올케야 음식 만드는 가게니까 재료도 있겠다. 원래 일도 요리하는 일이니까 나보다는 좀 더 손이 빠를 거 아니야. 조미료도 팍팍 넣을 테고. 나는 자연식을 먹어서 어쨌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도시락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서히 도시락 싸주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의 가정적인 성품에 반해 결혼을 다짐하셨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이라고는 못할 것만 같았던 신우가 떡하니 전문직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시모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시부께서는 어떻게 신우와 사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시모와 신우는 철통 보안으로 숨겼죠. 어머머머,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우리 박서방은 뭘 좋아하려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뭘 좋아하니?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놓아야지. 아차차, 그릇도 좀 깔끔한 걸로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거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때? 슬쩍 들어보니까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자리가 좀 까다롭지는 않디? 아들 잘나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돼. 알지? 에이, 엄마는 누굴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잘하지.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예비신랑도 나한테 푹 빠졌다니까.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댁 가보니까 잘 살긴 정말 잘 살더라. 주방에 이모님도 계속 계셔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더라고.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겠지? 아유, 우리 딸 앞날이 폈네 폈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당신, 내가 말했지? 우리 딸 정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유, 어떻게 둘이서 만난 거야? 가정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가정적이 아닌 건가? 진짜로 얘가 뭐 살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대? 참, 내일 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우리 딸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당신 정말 내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나. 딸내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얘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자고, 여보. 신우는 결혼 날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 조신한 사람 따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우의 남편을 봤는데 이미 신우한테 푹 빠져 있었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무와 신우가 둘이서 절 무시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하게 안 하더라고요. 항상 외식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난리 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아마 누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올지도 몰라. 당분간 누나 전화 좀 차단해 놓고 있어. 아니, 살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 엄마랑 누나, 당신이 요리하게 되면 매형이 그거 아실까 싶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어떻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신우 남편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진짜 거기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붙여주셨대? 결혼하기 전에 가사도우미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러면 형님 남편도 형님이 살림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생각을 해봐. 아무리 시댁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누나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나 일도 그만둔 거 알지? 뭐 매형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그러면 살림 좀 잘하려고 배우던가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매형 출근하면 그 집 가서 살림해주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그냥 밝혀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림은 하는데 요리나 이런 거 도움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굳이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게 매형이 누나 음식 솜씨에 정말 반했대. 거기 집에 가사도우미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매형 어릴 때부터 계셨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와이프 밥, 엄마 밥 이런 로망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원래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 여자가 없었는데 딱 누나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도시락 누나가 싼 거 아니잖아.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준 도시락인데 그러니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엄마나 누나나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게 커져갔고, 결국 시모가 신우의 신혼집에 몰래 살림해주러 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시모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싹 만들어 놓고 그냥 데워 나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생겼던 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신우 집에 가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옳게,
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알면 남편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따로 수업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배울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냥 오늘은 뭐 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 형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형님 밥 생각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말 안 하는 건 작정하고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올케,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이혼하는 거 올케 바라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집에서 아파 누워있던 시모까지 연락이 와 한 번만 신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신우네 저녁상을 챙겨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저녁상 맛이 바로 도시락 맛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저녁상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피했고 그러면서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도 어색해졌던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손님 맞이를 한다고 저에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표정이나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바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쯤 시모는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음식 가지러 와요? 이거 음식 여기서 행사하면서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행사하실 거예요? 근데 형님 혼자서 옮기려면 힘드실 텐데. 여러 번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우 씨랑 오면 같이 해요, 어머님. 안 돼. 이제 가야 돼. 이거 사돈 식구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에 이거 다 넣고 네 신우네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챙겨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 네 신우가 그릇이나 이런 건 다 세팅해 놨다고 하거든. 가서 우리는 음식만 덜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얼른 하나씩 들자. 네 신우도 오고 있다고 하거든. 네? 이거 시댁 행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형님 시댁 모임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해주셨어도 급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너한테 부탁했지. 시간이 많았으면 너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끼리 마무리했을 거야. 솔직히 내 딸 긴급했잖니.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다 밝힌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거니? 재료는 다 쓰긴 한 거야?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너 시댁 행사라고 대충 한 거 아니니? 대충 하다뇨.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시집에 내일 집들이상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신우가 만들었다고 하실 거였잖아요. 어머님 진짜 이런 걸로 속이면 안 돼요. 어머,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요리를 해주긴 했다만 우리 딸이 진짜 이걸 못해서 너한테 부탁했겠니? 쟤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굳이 자기 손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훨씬 손도 빠르게 잘하는데 음식 솜씨는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뭐 손해봤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길로 전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들어온 신우와 그 뒤로 화가 난 얼굴을 한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부를 쳐다봤고 시부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오셨죠.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내가 영원히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한테 들었어. 그동안 네가 사이 도시락도 싸줬었고 저녁상도 가서 몇 번 해줬다며. 아이고, 정말 내가 마누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당신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딸내미 이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함께 풀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지. 우리 딸 어렵게 결혼한 거 당신도 알잖아. 사이가 집밥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조금 눈 감아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이야말로 어른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쌍으로 며느리를 시켜먹을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우가 설명 안 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어떻게 지금까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사이 속여온 거야? 아이고 참,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아니, 그걸 왜 말해? 어차피 쟤네 조금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테고 우리 딸은 살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말하냐고. 지금까지 공든탑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이가 이거 아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도 끝이야. 시모는 오히려 끝이라며 시부를 압박했지만 시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는 그 길로 시모와 신우를 끌고 가 그동안 속여왔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손맛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널 이뻐했는지 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평생 아껴주겠다는 말 하나도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안 그래도 나한테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는 아무런 말도 안 듣는다면서 내가 나서야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아, 그랬던 거군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까 바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걱정해도 딸이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든 내가 싹 다 정리를 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하여튼 간에 쓸데없는 짓 꾸미는 데는 1등이야 1등. 앞으로는 다신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끝내주마. 시부는 그날 이후로 바로 사돈댁까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신우 남편과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사돈댁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신우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을 주장해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인 게 있었다니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신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의 음식 솜씨도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우가 저지른 똥을 시모가 수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하는 것은 그저 걸음처럼 똥을 골고루 펴주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우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부는 정말 마트라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와야 하는 시골에 이사를 가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셨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시골로 향한 뒤 당연히 마트를 가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드니 시모와 신우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밤낮 없이 빨래, 설거지, 음식까지 하다 보니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연락도 왔었어요. 영은아, 네가 시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사 좀 가자고 하면 안 되니?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가야 하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오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주부는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거라고. 어머님도 가정주부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원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이력도 기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아이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살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해도 티는 안 나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나 도저히 이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바로 연락해서 처분을 좀 해줘. 부탁이야. 저한테는 아무 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 잘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형님도 그걸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 그만 전화 끊을게요. 시골 깡촌으로 간 시모와 신우는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되갚고 있죠. 그렇게 제게 넘어가 이혼까지 하게 된 신우는 매일매일 시모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선 본인의 업보라며 책임지고 두 사람을 맡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시부만 오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시모와 신우도 같이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네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넌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긁어.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만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껏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 낼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 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목 귀뜨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더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꾹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하려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를 쓰는지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면 사람이 째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돈 때문에 서운해했다가 째째하단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연봉도 비슷비슷하고 양가 부모님 상황도 비슷비슷해서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났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만 챙겼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시댁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라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아까우셨나 봐요. 결혼하자마자 철마다 제철 음식들 보내주시고 남편 생일이면 축하한다면서 용돈도 두둑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그만큼 잘하니까 친정에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엄마가 당신 몸 보양 좀 하라면서 한우 사골 보내주셨다고 하거든? 이거 구워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좀 갔다 올까? 매번 우리만 얻어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안 간 지도 꽤 됐잖아. 이참에 당신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도 좀 가고 그러면 어때? 주말에 별일 없지? 저번처럼 갑자기 약속 생겼다고 안 가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같이 가자. 주말에? 아, 나 바쁜데. 그리고 나처럼 저가댁에 자주 가는 사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회사에서도 나만큼 처가에 잘하는 사람 없더라. 그리고 처가에서도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철마다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나처럼 우리 집에 잘해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쁘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보내주고 잘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런 것도 다 처세술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이뻐서 잘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못해도 예뻐해 주시는 거지. 당신 말은 바로 해. 우리 집에 명절 빼고는 언제 가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면서 뭘 잘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해. 그렇게 따지면 시댁에서는 나한테 더 잘해주셔야지. 나는 매주마다 시댁 갔다 오잖아. 그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떻게 사위랑 며느리랑 비교를 해? 며느리는 이미 이 집 사람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 몰라? 나만큼 하는 사위도 없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당신은 너무 기준이 높다니까. 하여튼 이번 주말에는 시간 안 되고 당신 혼자서 갔다 와. 그리고 사골 구워서 가져다 드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갖다 주고 이쁨 받으면 좋잖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을 챙기면 덤으로 시댁까지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전 시댁이 할 만큼 하고 살았거든요. 주말마다 시댁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휴가를 내서 쫓아가는 것도 남편이 아닌 제가 했었죠. 남편은 시댁에 무심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워낙 서로 무심했는데 친정은 시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친정 오빠들은 워낙 부모님에게 잘했고 올케 언니들에게는 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죠. 당연히 오빠들과 제가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시댁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저녁상 못 차릴 거니? 네 시아버지는 고기 재워서 구워 먹는 거 좋아하니까 한 이틀 전에 고기 사다가 재워놔라. 국은 뭐 미역국 하면 될 거고 전두 몇 가지 부쳐야 상차림이 좀 괜찮지 않겠어? 저번에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하자고 했지? 근데 이번에 생일 축하해준다면서 이모들이 온다네. 그냥 수저만 넣으면 되니까 괜찮지? 아,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생신이요. 제가 좀 바빠서 직접 상은 못 차릴 것 같아요. 주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아버님 생신은 밖에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꼭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생신밥 먹어요, 어머님.
뭐?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일이 중요하니? 집안이 중요하니?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척척 챙겨야지. 무슨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고 그래? 생신상은 다른 것보다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저번에 네 엄마 생신 때는 네가 직접 가서 이것저것 다 차려냈다면서. 너 지금 친정이랑 시댁이랑 차별하는 거니? 왜? 시댁은 이런 것도 하기 싫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는 저도 오빠들이 같이 다 한다고 해서 옆에서 거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때도 늦어가지고 거의 식사 준비 마무리됐을 때 가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어머님이 생신상 준비하시면 제가 일찍 끝내서 오도록 할게요. 남편도 와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 볼게요. 너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지 몰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집안 행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다 준비해야 하는 건데, 아유, 됐다 됐어. 내가 엎드려 절박이지 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신경 안 쓰고 잘하는 짓이다 정말. 시댁에서도 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지만 저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마치 시댁의 종처럼 부려먹으셨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덜했던 듯 했지만 시댁에 무슨 행사라도 있을라 치면 무조건 일을 빼서라도 제가 신경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해가 갈수록 시댁에는 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오빠들이 나서서 먼저 챙기니 전 거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친정이 하는 것만큼 우리 집에 좀 해봐. 엄마가 뭘 하시는지 알아? 당신 결혼할 때는 시댁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 당신이 좀 우리 집도 잘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봐. 친정에서는 거하게 생신상 차려놓고서는 우리 집은 외식하고 땡이잖아.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주말마다 가서 식사 차리고 오는 건 내가 아니고 딴 여자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상차림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오빠들이 알아서 싹 다 요리하고 차려놓아서 나는 그냥 가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라니까. 당신이 이상하게 전달을 하니까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자식은 당신이랑 시누들인데 왜 내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그런 생각으로 여태껏 살았던 거야? 와, 진짜 실망이다. 당신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었잖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 나랑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도 부모 아니야? 그러면 양가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쪽은 잘해주고 어느 쪽은 못해주면 당연히 서운하지. 아니, 그니까 내가 뭘 못했냐고. 뭘 못해가지고 서운하다 마다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나 해봤어? 해봤자 명절 한두 번 방문하는 것 빼고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못 챙긴다고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해도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시간을 시댁 일 때문에 양보를 했을 때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더욱 서운했던 건 바로 신우들에게 하는 행동과 저에게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신우들도 다들 결혼해 다른 집 며느리였지만 시부모는 신우들 입장은 생각해주면서도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그런 게 너무 확 보여서 더 서운하더라고요. 예, 가서 과일 좀 깎아서 와. 하나만 깎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담아오고. 오랜만에 식구들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은 저녁에 밖에서 외식이나 할까? 우리 딸들 이번에 고생 많았지? 시댁 가서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면 몸 아프다, 힘들다 하고 좀 뺄 줄도 알아야 돼. 예, 뭐하니? 애들 배고프단다. 과일 내오고 얼른 가서 국이랑 전들 올려서 밥상 차려라.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신우들 온다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도 저희 집 가봐야죠. 남편 내일은 약속 있다고 하니까 오늘 얼른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얼굴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가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들도 처갓집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려고요. 어딜 간다는 거야? 진정해, 지금 간다고? 신우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친정에 지금 간다고 하는 거니? 어차피 너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신우들은 멀리 살아서 이번에 말고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내일 가. 왜? 저녁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럼 저녁은 그냥 여기 근처에서 먹을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갈비나 구워 먹으러 가자꾸나. 아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명절인데 부모님 얼굴은 뵈야죠. 남편은 작년 명절에 얼굴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남편 못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가서 얼굴 뵈야죠. 무슨 오늘만 날도 아니고 다음에 쉴 때 가서 인사하면 되는걸. 꼭 오늘 가야 하는 거니? 그럼 저녁 먹고 가. 저녁만 먹고 가서 차 한잔하고 오면 되잖아. 안 그러니? 지금 너만 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 부모님도 더 좋아하시지. 결국 그해 명절은 부모님 얼굴도 못 봤죠. 혼자서라도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며 신우며 시모까지 다 저를 붙잡고서는 한 시간만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일이 있다면서 일찍 집을 나섰고 저 혼자서 친정에 가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곤 했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맺힌 상처는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것 외에도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것들은 정말 많았는데 제 생일날 아무도 제 생일을 모르고 있었죠. 남편 생일 때에는 제가 미리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해놓아서 생일 선물이며 용돈까지 두둑히 보내줬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본인 생일이라며 연락은 해도 제 생일은 축하해주진 않았어요. 민망했던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자기한테 너무 이것저것 시킨다면서 불만 많았으면서 왜 이제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서운해? 여보, 너무 애 같은 생각 아니야?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매해 돌아오는 생일을 선물 안 챙겨줬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게 말이나 돼? 됐고, 나한테만 축하받으면 되잖아. 알았어. 오늘은 저녁 집에서 해 먹지 말고 그때 가고 싶다던 식당 가서 사 먹자. 내가 지금 선물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거야?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매 시부모님 생신뿐만 아니라 당신 생일도 시댁 가서 차려놓아야 하고 신우 생일 때 전화 안 하면 난리 나고 생일 선물 뭐 보내줬냐? 얼마나 썼냐? 이런 거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참견하다가
왜 내 생일은 이렇게 조용한데? 원래 그렇게 내가 챙겨주면 그만큼 나도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받으려고 지금까지 챙겨준 거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웃긴다. 남들한테 챙겨주는 건 베푸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무슨 뭘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이 이렇게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챙기니까 식구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당신도 너무한다 정말. 당신 생일에는 미역국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되고 내 생일은 직접 미역국 한번 챙겨주지도 않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선물을 바라니 뭘 바라니? 내가 한 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오히려 옆집 아줌마가 날 더 챙겨주더라. 아침에 생일이냐면서 나한테 빵 사다 주는데 그거 받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알아?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챙겨주는 걸 느끼면서 시댁에서 나는 정말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해가 갈수록 시댁의 이기적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한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하고 유산이 되었을 때 전 시댁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졌어요. 유산을 하고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보냈다면서 말을 해주셨죠. 전 신이나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보낸 해산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오늘 집에 왔다 가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집에 잠깐 들렀다고 하시길래 혹시 집 앞에 택배 온 거 못 보셨어요? 그거 해산물이라 밖에 두면 상하는데 혹시 다른 곳에 치우셨어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해산물 보내오셨거든요. 오늘 바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요. 경비실에서는 택배 올라가는 거 봤다곤 하시는데. 아,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너 그거 다 못 먹어. 어차피 남아서 버릴 거 우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근데 너 오늘 야근한다면서? 어떻게 일찍 끝났어? 그럼 이제라도 집에 올래?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 오늘 야근할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하잖아. 아들도 지금 온다고 하는데 너도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 어머님, 그거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 물어라도 보시지 그러셨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해산물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먹는 게 아까워? 진짜 치사해가지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애기 흘려보낸 거 내가 괘씸해도 꾹꾹 참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 유산한 거 네가 잘 품지 못한 탓도 있지 않니? 그러면 사람이 반성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화낼 일인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유산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제 탓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가끔씩 제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와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곤 하셨죠.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따지면 오히려 가족끼리 너무하다면서 제 잘못이라고 뻔뻔하게 화를 내셨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해봤자
절 보고 예민하고 철없다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유산을 하고 나서 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더욱 우울해했고 남편과 이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내내 술자리를 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었죠. 당신 지금 몇 시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휴가 내고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시험관 하려면 당신도 병원 가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오늘 어디 갔었어?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야, 아이 갖고 싶으면 너나 열심히 해.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거든?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검사 받고 치료 받으라고. 아우 진짜.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와도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빼놓고 엄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고 했으니까 너는 왜 안 간다고 했냐?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님 어떻게든 일 빼서 오라고 하셨는데 일 못 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술 좀 적당히 마셔. 당신 이렇게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난리 나고 당신 그러다가 직장에서 진짜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번에도 사장님 뭐라고 하셨다면서. 잘리든가 말든가. 그깟 회사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고. 너야말로 직장에서 그렇게 몸바쳐 일할 거면 왜 결혼은 했냐? 시댁 일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댁 일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엄마 체면은 뭐가 되는데? 잔말 말고 주말에 시간 비워놔. 알았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술자리에 외박도 자주 하던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밖으로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도 남편은 한동안 일도 구하지 않았죠. 집에만 있으면서 아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국이었지만 남편은 매일매일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쁘니?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길래 너한테 했다.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점심은 아침에 좀 챙겨주고 출근하면 안 되니? 걔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속상한데 너한테 말은 못하고 일이 좋은 쪽으로 풀려야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 차려서 남편 보듬고 달래고 해야지. 아내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머님, 저도 달래고 말도 해봤죠. 아무리 달래보고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까 저도 너무 지쳐요. 매일 술자리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다시 오후에 일어나서 술 마시러 나가고 지금 몇 달째 하루도 쉬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말하려고 해도 술도 안 깨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걔가 혼낼 게 뭐가 있다고 혼을 내?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을 했으면 잘해온 거 아니냐? 네가 옆에서 하도 쪼아대니까 걔도 자꾸 밖으로 도는 거지. 집에서 잘해주면 걔가 나갈 생각을 하겠어? 네가 열심히 곁에서 응원해주고 감싸주면 밖으로 나갈 생각이 들겠냐고. 네가 잘해야 남편도 잘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주는 것 같더구만.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고 지금껏 남편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해본 적도 없어요. 청소며 빨래, 심지어 밥도 자기가 먹고선 치우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애가 있기래. 아니면 남편이 밖에서 노름을 해. 경찰서에 끌려가기를 해. 얌전히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어쨌든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달래고 보듬어서 얼른 정신 차리게 하렴. 시몬은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몫이라고 하였고 점점 저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참고 참았던 마음이 결국 터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저희는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날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면서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부모님한테 아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여기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고작 50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 와서 먹는 것도 다 경험이고 추억이 되는 거야. 봐봐. 엄마랑 아빠랑 너무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한번 좋은 거 대접해드리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너한테도 좋다니까.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한테 50은 큰 돈이잖아.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모아두기라도 했을 텐데. 당신 저번에 내가 적금 만기돼서 잠깐 보냈던 돈 있지? 오늘은 그걸로 일단 결제하자. 나머지 돈도 나한테 다시 보내줘. 그때 쓰고 바로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안 보내주는 건데? 내일도 여기 레스토랑 올까? 알았어. 내일 어차피 처갓집도 갔다 와야 되니까 거기 갔다 오고 한 번에 보내줄게. 오랜만에 처갓집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보겠네. 레스토랑 내일은 예약 다 찼다고 하니까 다른 곳 가야지 뭐. 당신이 알아서 골라봐. 시부모님과 외식하는 비용으로 45만 원을 내고선 남편은 너무나 뿌듯해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아들 잘 낳은 덕분에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해본다면서 칭찬하셨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다음날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괜찮은 식당이 있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동네 해장국집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쳐다보니까 이곳이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보고 온 곳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죠. 결국 처가 부모 외식비는 4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제는 시부모님 모시고 45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4만 원도 안 되는 해장국집을 가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은 데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은 돈 나한테 당장 보내줘.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밤새 알아본 곳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 정성을 돈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부모님이야 동네에 그런 곳이 없어서 레스토랑 모시고 간 거지만 여기는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45만 원이랑 4만 원이랑 말이나 돼? 당신 명절에도 부모님 못 받고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 네 부모가 날 낳냐, 키웠냐? 나 크면서 이런 한 장 보태준 거 없는데 이 정도로 잘해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나 크면서 대신 길러준 줄 알겠네. 전 남편의 말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참아왔던 복수를 터뜨리게 된 것은 바로 다음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 친정에 고가의 안마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죠. 거기다가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시댁이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제가 한 선물을 보고서는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저가있는 안마기며 여행까지 보내드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신 줄 알아? 안마기 해줬다는 소리 듣고서는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웠어. 당신 진짜 사건 제대로 쳤네. 얼른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죄하고 똑같이 안마기 사드려. 내가 왜? 난 이제 그 집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당신 부모야말로 내가 크면서 이런 한 장 보태준 적 있나?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내 열심히 일하는 돈으로 아들한테 밥 얻어먹고 장도 보고 그러는 건 어디서 나온 법이야? 염치가 있으면 백수 아들한테 밥 얻어먹지는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미쳤어? 당신 부모라고 했어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너 이렇게 하는 거 차별이야. 어디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그따위로 대?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우습냐? 그래, 우습다. 우스워 죽겠다 아주. 그러니까 헤어지자.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이따위 대접해놓고서는 왜? 당하니까 억울하고 분하니? 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부모한테 들어간 돈이나 계산해봐. 그거 다 계산해보고 못 받은 돈은 서로 주는 걸로 하는 건 어때? 못하겠지? 가진 건 뭣도 없는 게 꼴에 자존심 세우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나 너랑 못 살아. 알아?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랑 못 사는 거야. 얼른 우리 집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나한테도 사과해.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지랄은 너네 집 가서 너 혼자 하시고요. 나야말로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부터 갈라서자. 아, 지금까지 내 돈 써왔던 거 고스란히 가져다 놓을 생각이나 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역시나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빌기를 바랬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선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가서 빌어야 하는지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세월의 정도 무참히 떨어지게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사실 그간 남편에게 복수만 하려고 칼을 갈아왔는데 뒷조사를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금이 만기되면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겠다고 했던 돈도 적금도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고 온통 술집에 쏟아 부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돈으로 시모 옷이며 가방이며 시부 골프채며 알차게도 썼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면 시부모와 함께 비싼 음식점 투어도 해가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간 시모가 저에게 욕을 했던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의 독설과 재산 탕진, 차별 대우 등으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불리하게 작용했고 집은 제 명의가 되었어요. 당연히 차별 대우를 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자기 부모가 귀중하던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무신경한 아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며느리로 있는 동안에는 시댁 행사는 오로지 저만 챙겨왔으니 제가 없어지자 그 누구 하나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얼마 전 시모 생일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니까 행복하냐?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너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 참, 엄마가 그거 듣고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장 재결합하자고는 안 하겠지만 한 번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집 다 개판 났어. 너 없으니까 집이 난리야. 왜? 그렇게 나한테 못해서 부족하다 할 때는 언제고 무슨. 당신이랑 앞으로 할 얘기도 없고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엄마가 속이 상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장인어른은 잘 계시지? 저번에 연락드리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그래도 사이였는데 전화라도 좀 받아주시지. 엄마가 미안하대. 네가 워낙 잘해서 조금만 더 채근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널 낳았니? 아님 키웠니? 무슨 안부 연락을 해? 우리 남남이야. 앞으로 평생 볼 일 없는 남남. 그렇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떵떵거리더니만 이제 와서 웬 꼴값이야? 그 잘난 집안에 어디 한번 잘난 며느리 다시 한번 들이면 되겠네.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전화하고 문자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잘해야 하는 거 모르니? 널 낳고 키운 네 부모, 네가 잘해. 듣기론 저와 이혼을 하고서 시댁 식구들은 생일, 명절, 어버이날이고 모든 행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시모 생신에 시모가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선 있을 때나 잘하지 싶더라고요. 이번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올케 언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오빠들이 우리 집 잘 챙겨라 말해본 적 있냐 물어보니 결혼하고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선 제 결혼 생활은 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